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5월 24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들어서 보수 우파 진영에 좀 활기를 띠는 그런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총선 이후에 상당히 좀 참담한 분위기였는데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수뇌부 인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고, 문재인 총선 이후에 수사가 본격화될 예정이었죠, 당초에. 그런데 선거 결과로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문재인이 직접 펴낸 대담록이죠. 보내는 해고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타지마을 갔다 온 김정숙의 그 행동을 첫 영부인 단독 외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파문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면서 그냥 이 논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특활비 유용 의혹, 그리고 또 문다에서 돈 세탁 이런 것까지 막 번지니까 이 김건희 특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치 공세가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오늘 사실상 첫 역공이 나왔습니다. 저는 첫 역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총선 이후에 계속 밀리다가 뭐냐 하면은 김정숙 특검을 추진하자, 이것이 국민의힘 공식회의 석상에서 처음 제기가 됐습니다. 그동안은 당선인들 개별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여러 우파 패널들도 이 김정숙 특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당 공식회의 석상에서 이게 정식 안건에 올랐고, 그래서 추진을 하자. 김정숙 특검 추진을 하자. 자, 이렇게 첫 역공을 펼치니까 좀 색다른 그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108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그래서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특검법이, 김정숙 특검법이 발의를 해도 22대 때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그래서 조국 당 같은 데서는 막 조롱을 하고 야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할 테면 해보라. 108석 가지고 뭘 하느냐. 그런데 김정숙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친문들 몇 사람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주류 이재명 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쪽에서.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엄호하기도 그렇고, 문재인의 배우자죠. 김정숙 특검을 엄호하면은, 그러면 이 삼김여사 특검, 이게 그대로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김건희, 김정숙은 물론이고 김혜경까지, 이재명의 배우자 김혜경까지 끌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김정숙과 김혜경은 마치 1+1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특검을 하자고 할 때. 자, 그러니 이 김정숙 특검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하거나 이재명이 그렇게 하면은 이게 오히려 더 부각이 되죠. 부각이 돼서 전국 쟁점이 돼버립니다. 쟁점이 되면은 김혜경까지 끌려 들어가니까 아예 무시를 해버리는 이 상황이 돼가고 있죠. 그러면 이 상황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제가 역공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일단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지만은 이걸 던짐으로 해서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총선은 물론이고 그 전에 대선 때부터 본인의 위기가 닥치면 무조건 김건희 특검법으로 맞불을 놨죠. 그 정가의 보도처럼 김건희 특검법을 써왔는데, 이게 김건희 특검법도 이제 그 전처럼 막 써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 그러면은 김종숙 플러스 김혜경 특검, 이 맞불이 막 같이 들어오니까는, 그래서 김건희 특검도 앞으로 이재명이 제대로 이것을 자기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전에 했던 것처럼 써먹기는 어렵게 됐다. 자, 그래서 이 첫 역공이 제대로 먹혔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김정숙 특검법이 이슈로 막 국민의힘이 부각을 시키니까 친문들은 하들짝 놀라서 반발을 하지만, 그리고 이 조국, 아무것도 모르는 조국당 사람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야유를 하지만, 이재명 쪽은 완전히 침묵 모드입니다. 침묵 모드. 이거 거론하는 자체를 꺼립니다.
상김 여사 특검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김혜경이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역공을 하면은 김건희 특검 이것을 들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정치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 승리를 거두는 그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 지도부가 문재인 부인 김정숙 타지마을 단독 방문에 대한 특검법 발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타지마을입니다. 그 3억 7천만 원 국고 손실을 낸 거 그 대통령 전용기 타고 가느라고.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이 있죠. 지금 뭐 관본권 특활비 그리고 뭐 태국에 있는 문다해와 경호처의 수상한 동거래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선 이것 하나 이 국고를 손실했으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이 특검법 발의 타지마을 특검법입니다. 타지마을 특검법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 공식 회의 석상에서 오늘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들과 상의해서 총의를 모으겠다. 그래서 여당 지도부가 김정숙에 대한 특검 검토를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언급을 했다. 오늘 거기서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여러 사람이 김정숙 특검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뭐 국민 혈세로 옷 사입고 관광하고 없는 해외 일정까지 만들어냈으면 이것은 명백한 국정농단이다. 또 기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진척되지 않을 때 도입하는 것이 특검 아니냐. 따라서 김건희 의혹은 특검의 발동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그렇죠. 지금 기존 수사기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만 해도 김정숙 관련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고발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인데 관본권 사용. 그러니까 이거는 특활비 유용과 연결이 되죠. 그리고 타지마을 관광, 샤넬 자켓 행방불명된 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고발이 돼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있죠. 경찰부에서 수사 진척을 안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동안 지금은 이제 중앙지검장이 바뀌었으니까는 이제부터 내겠지만은 그리고 그 대신 이 김건희 고발건 파우치, 디올 파우치 그것만 쏙 빼서 지금 전담팀을 만들고 하니까 지금 사달이 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김정숙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3개나 들어가 있는데 고발건이 그걸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특검 발동 요건이 되는 거죠. 검찰 수사가 좀 그 이상할 때, 미진할 때, 뭐 그럴 때 특검을 하는 거죠. 이게 특검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이 상황에서 원내 대책회의에서 첫 발언들이 막 쏟아진 겁니다. 그동안 이제 외곽에서만 뭐 김민정 당선 이런 사람들도 당의 지도부가 아직 아니니까는 지금 원내 대변인으로 이제 돼 있죠. 그렇지만 그 전에 뭐 상김 특검법 할 때는 그냥 당선인 신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기 시작했고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특검법은 원내에서 추진을 하는 거죠.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은 김정숙 특검법을 고려하는가 이 질문에 22대 국회의원들과 상의해서 총의를 모으겠다.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은 그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진행할 것이다. 검토 필요성을 오늘 강하게 내가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다.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검법 처리 가능성 사실 없습니다. 300명 중에 108명 가반수가 있어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한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의 증거의 보도, 김건희 특검 카드를 써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김건희 특검을 꺼내면은 김정숙 특검 그리고 김혜경 특검으로 자연스럽게 지금 연결돼 버리는 그런 전국이 지금 짜여져 버렸습니다. 김정숙 특검과 김혜경 특검은 1+1으로 그래서 이 지금 어정쩡한 이재명은 우물쭈물하는 그런 모습인데 김정숙 특검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를 하면은 우리는 반대한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정쟁화 되는 거죠. 쟁점화 되는 것이죠. 쟁점화가 되면은 김혜경도 자연스럽게 같이 딸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 김정숙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쪽에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친문에서만 목소리를 내죠. 그때 27명, 윤건영 일부에서 27명이 그 수사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수발을 들었던
두 사람이 유송화하고 양이레나 이 두 사람이 이 특갈비를 보낸 의혹이 있기 때문에 김정숙의 수발을 들었던 두 사람이 문다혜씨에게 특갈비를 보낸 의혹이 있기 때문에 다 지금 연결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친문의 윤건영을 비롯해서 이 27명이 그때 문다혜 전 남편 서창호 수사에 뭐 항의하는 그런 뭐 집단 기자회견을 했고 또 뭐 진성준, 고민정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그 반론을 펼치고 있지만 진성호는 뭐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안동 하회마을 방문과 뭐 김정숙의 이 타지마을 방문을 서로 연결시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지금 논리를 가지고 방어한다고 나서 있는데 당 주도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뭘 모르는 민주당은 공식 반응은 없는데 조국 혁신당에서 뭐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논평까지 내서 국민의힘이 하고 싶다면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라. 자기들은 상관없나요? 그것도 정경심 있지 않습니까? 정경심 물론 뭐 다 형을 살았지만은 형을 그 확정을 받아서 대법원 살고 지금 가석방 돼 있죠.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할 테면 하라. 지금 조국당의 반응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요건도 갖추지 못한 특검법을 부결시키겠다. 나중에 뭐 민주당이 부결은 시키겠지만 지금 여기서 여기 공식적으로 조국당처럼 반대는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공론화가 돼버릴까봐 쟁점이 돼버릴까봐 그런 어정쩡한 상황인데 이 조국당은 그냥 뭐 마음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후폭풍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속된 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이런 논평이 어디 있습니까? 정당 대변인이. 해외여행, 명품 쇼핑, 국정농단 하면 국민 대다수는 김정숙 여사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떠올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민주당 주로 쪽에서는 이런 말을 못하는 이유가 김정숙 여사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떠올릴 것이다. 거기다가 아울러 김혜경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아침에 제가 전해드린 대로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해서 지금 또 추가 기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김혜경은 몰리고 있기 때문에 뭐 법인카드는 물론이고 또 업무 추진비도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뭐 그때 과일 2천만 원 과일 하는데 그 업무 추진비를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러면 그 과일을 이렇게 지시를 다 하고 한 것도 김혜경이니까 김혜경 특검 또 김정숙 특검이 쟁점으로 부상이 되면은 김혜경 특검도 따라가는 그런 묘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보수 우파의 첫 역공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김정숙 특검법에 이재명은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